참 리플사는 작년 10월에서 밝혔던 XRP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 또한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죠. 중요한 것은 XRP를 보며 사람들이 화폐로 느끼는 것이 아닌 이더리움과 같이 하나의 생태계로 보이게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스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스웰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참 시간이 흐를수록 XRP 투자자들은 상황이 괜찮아지는 듯 안 괜찮아지는 듯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끝나려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시장의 가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최근 반짝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보합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XRP의 경우는 FOMC 이후에 자산 하락 속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코인은 없겠죠. 매번 조정과 침체 사이클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XRP뿐만 아니라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물어보게 되면 일각에서는 차라리 거래소 앱을 지우고 잊어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보기 싫더라도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XRP를 1만 개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CPI 서비스에 예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낸스, FTX, 코팍스 그 외에 CPI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은 많죠. 현재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넥소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넥소에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넥소 담당자가 이 영상을 보고 뭐라도 줬으면 좋겠는데요. 크립토 마켓에 답답한 시간이 흐르는 현재 상황 속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산이면 이제 이자를 벌 수 있어야 하겠죠. 현재 XRP의 경우는 최대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율인데 1만 개 정도 예치할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2개의 XRP를 매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치 후 이틀부터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상 설명란과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100를 입금 시 30일이 지나면 넥소 측에서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링크는 $1000 입금 후에 30일이 지나면 넥소 측에서 $100를 지급해 줍니다. 이제 매매가 아닌 단순 예치만 하더라도 말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단톡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링크를 보시면 있는데요. 넥소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물론 꼭 넥소가 아니어도 바이낸스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CPI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아무 코인이나 사두고 가만 있는다고 해서 존버가 아닙니다. 이제 가능하면 신용도 있는 코인을 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현재 최대 8%의 이자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크립토 마켓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죠. 2018년 하락장을 겪고 2021년 하락장을 겪은 업체이기에 저는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제 크립토닷컴을 보는 듯해서 더욱 반가운데요.
그냥 코인을 지갑에 넣어두지 마시고 이자 농사를 통해 혼란의 시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도가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쥐도 새도 모르게 업데이트가 완료된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다인데요. 이 에이다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와 더불어서 바실 하드포크에 관한 이슈가 한창 화제가 되었었는데 당초 7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미뤄지며 8월에도 미뤄지더니 그래도 결국에는 지난 9월 23일 바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FOMC의 금리 인상 발표와 XRP의 소송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묻히게 되었는데 또한 가격도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죠. 그렇지만 이러한 무관심이 오히려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에이다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는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에이다 0.3에서 0.375달러 구간 매수받기 유리한 가격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에이다 대 USDT 3일봉 기준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0.30에서 0.375달러 구간은 매수받기 좋은 가격대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해당 가격대에서 트레이더들의 매집이 가시화될 수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지속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상승세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에이다의 경우는 바실 하드포크를 통해 메인넷 성능이 대폭 향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를 에이다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의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거의 총알바지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미국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식 재판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재 XRP를 장기간 보유 중이라는 말과 함께 SEC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리플 CEO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장기간 보유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공동 창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SEC의 감독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SEC의 최근 태도는 과거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의 입장과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앞서 코인리스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POS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만들어낸 생태계로 인해 증권성이 약해졌다는 해석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현재 머지 업데이트 이후 POS 전환을 통하여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수수료를 얻고 반대로 리스크를 떠안은 셈인데요. 하지만 과연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 또 검토를 하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POS로 전환을 감행하였으며 현재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이죠.
SEC의 이러한 발언은 어쩌면 이더리움 재단이 생각한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들의 기조는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옮겨진 바, 올해 상정된 세 개의 법안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라는 쪽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보다는 사실 XRP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XRP의 가격 상황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사실 몇 년간 2017년의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는 메이저 코인인 XRP 밖에 없는 것을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 참 안타까운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또 속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맞죠. 특히나 이제 XRP 하면은 2017년에 엄청난 상승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마치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가 곧 현실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XRP가 이더리움을 넘어서 시가총액 2위에 도달했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에도 톤이 조금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CBDC를 XRP 레저 기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오면 두 자릿수의 상승대가 나와도 놀랍지가 않은데,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이러한 소식의 가격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죠. 하지만 리플사의 분기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을 통한 수익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체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리플사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2021년 커뮤니티에 XRP 레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아이디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매년 열리는 이벤트인 리플스웰 컨퍼런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리플사도 SEC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리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작년 열린 스웰 컨퍼런스에서 미국에서 XRP로 거래할 수 있는 자체 거래소를 만들겠다 밝히게 된 것인데요.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또는 답답해서 지르고 보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지르고 보는 거였구나 싶었는데, 이 비트로 거래소에서 XRP를 통해 10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비트로 거래소의 경우는 XRP를 기축으로 사용하는 거래소입니다. 작년 리플사가 밝힌 비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정말 실현 가능한 미래라는 생각이 되게 들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XRP가 최고점이었던 4,750원에 도달했을 때 이를 보고 꿈을 품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품이라 손가락질을 하였죠. 이에 대해서 참 아쉬웠던 것은 작년 불장에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입니다. 이 플레어의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1년 여름에 론칭한다고 하더니 주라는 스파크 토큰은 안 주고 뜬금없이 송버드 토큰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리플사는 작년 스월에서 밝혔던 XRP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징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 또한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XRP를 보며 사람들이 화폐로 느끼는 것이 아닌 이더리움과 같이 하나의 생태계로 보이게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이는 작년 스웰에 나왔던 이야기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스웰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참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XRP 투자자들은 상황이 괜찮아지는 듯 안 괜찮아지는 듯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끝나려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코인 XRP인 만큼 모든 악재들이 호재로 돌아섰을 때 과연 얼마나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매크로 경제 상황들은 힘든 수준을 넘어서 역대급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미쳤죠. 장중 1,430원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이러다가 정말 1,500원을 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도 만연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에서 느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게 되는데요. 수입 물품들의 가격이 1,100원대보다 거의 30% 이상 비싸게 들여오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지난주 열린 FOMC의 여파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겠지 했지만 얼마 전 공개된 8월 CP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까지 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며 3차 세계대전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도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산물과 원자재의 공급 쇼크 또한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수많은 지정학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말이 엄청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많은 지정학적 문제들이 엮이며 전체 자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연준의 FOMC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며 점도표를 보았을 때 금리 인하의 기조는 202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이것을 보면 이거 내년도 2023년도 끝났구나, 참 지지부진한 장 상황들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1년간 더 저렴한 금액의 자산들을 매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를 일으키듯 머지 않은 미래 여러분들의 자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당연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과 실제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참 힘든 시간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죠. 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하락장은 마치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는 이제 언제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겨냈었죠. 지금의 암울한 경제 상황도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며 지금의 하락한 자산시장 상황을 찬스라고 부르는 때가 무조건 찾아오게 됩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